전에는 수십 년 동안 공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기업인 포스코가 과연 그 이전에 포항제철이었습니다. 이 포항제철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느냐. 실제로 포항제철은 전 세계적인 공기업 성공 사례 중에 하나에 듭니다. 물론 내부에서는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다른 민간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효율적인 운영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효율적이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글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가나 사이의 이런 대비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숨어있는 쟁점이 존재한다는 거. 가나 사이에는 이제 정부의 개입이 효율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이 존재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논술 문제로 견해 쓰는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재심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은 다 많이 본 거죠. 자,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선생님은 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사골 재시문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많이 우려내서 더 이상 우려낼 데가 없는 그런 재시문. 근데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우려낼 재시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제가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이번 시간 3번 연속으로 애덤 스미스 얘기를 했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애덤 스미스 설명은 했으니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뻔한 내용이에요. 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재시문 라 가겠습니다. 자, 재시문 라에서는 인간, 자연, 화폐를 시장 경제에만 맡길 경우에 생겨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제인데요. 자, 일단 처음으로 이제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원래 원칙적으로 인간은 상품이 아닙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인간을 노예로 사고 팔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존엄한 존재니까. 자, 그리고 인간의 장기도 사고 팔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체계는 어쨌든 간에 노동력은 사고 팔거든요. 노동력이 거래됩니다. 문제는 인간에게서 노동력을 얼마만큼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있을 때 내 노동력만 띄어서 자, 일하고 와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럴 때 결국 보호되어야 되는 그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같은 곳에서 고객들이 뭐 이 점원들에게 굉장히 뭐 안 좋은 욕설을 퍼붓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퍼붓는 상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상황 이런 것도 벌어질 수 있고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안 좋은 물질 같은 것에 노출돼서 병에 걸리는 상황 같은 것들도 벌어질 수 있고요. 뭐 과로,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회사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과로 때문에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현실에서는 안 좋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럴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보호받아야 되는 인간이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재시문 라는 재시문 다처럼 시장 원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비판을 하면서 이 개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또 다른 이런 인간 존엄성 같은 가치들이 보호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자연의 상품화. 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석유나 석탄이나 이런 것들을 사고 팔기 위해서 막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소유권을 설정하고 소유권들이 매매되죠. 또한 뭐 토지 같은 것도 매매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이루어질 경우에 환경이 파괴되거나 자원이 고갈되거나 안보 위협이 발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3번, 화폐의 공급을 시장 경제에만 맡기는 상황. 결국은 금융시장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내부의 논리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의 위험성을 2008년 금융위기 때 많이 겪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사라진 상황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파생상품들을 만들어냈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 뻥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했죠.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개입이나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폴란이라는 학자도 이 시장 경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 첫 번째 문장 보면은 노동시장, 토지시장, 화폐시장이 시장 경제의 필수적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거래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또한 시장 경제에만 맡겨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규칙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재심은 다에서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재심은 라에서는 이 시장 경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향하는 가치가 달라요. 재심은 다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에 재심은 라에서는 그런 효율성 이외에 인간 존엄성, 형평성, 아니면 자연 보호 등등등등의 가치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묶이게 되면은 이거 두 그룹으로 묶으라고 하는데 묶게 되면은 일단 나다가 묶입니다. 자, 다가 자유시장 경제의 의, 나가 정부 개입의 부작용, 그리고 가라를 묶었을 때 라가 자유시장 경제 문제점, 가가 정부 개입의 필요성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제시문 4개는 확실하게 이해해 두면은 이 시장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분석할 수 있는 툴을 갖추게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결국은 시장 경제라는 것들이 이 근본적으로는 우리 삶의 문제라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요 대비되는 두 입장이 있는데 요 대비되는 두 입장 중에서 어느 쪽 입장을 옳다고 볼 것인지, 자, 그랬을 때 이건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에 대한 자기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그러한 입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논술 문제에 접근할 때 이제 자기 논의를 펼칠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어려운 문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